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와 무릎이 쑤셔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몸 상태에 한숨 짓게 되는 것, 혹은 젊은 날의 꿈을 접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리는 노년의 풍경은 종종 회색빛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세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60을 넘어 70을 지나 80에 이르러서도 청춘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명약이나 값비싼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건강과 젊음을 지켜낸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 환갑의 나이에 폴댄스를 시작해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선보이는 황주영 님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노인 포괄 평가에서 그녀의 노쇠 수준은 놀랍게도 0분, 즉 전혀 늙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시간은 어떻게 거꾸로 흐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그녀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신선한 채소와 버섯볶음, 그리고 흰살 생선, 영양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밥그릇처럼 작은 반찬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저도 모르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그릇을 써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적게, 하지만 골고루 먹으려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녀의 식사법은 더욱 독특합니다. 먼저 신선한 쌈채소에 밥이 아닌 반찬을 싸서 먹기 시작합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도 식사 중간중간 곁들입니다. 밥은 모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너 숟가락 정도만 먹습니다. 이미 다른 음식들로 포만감을 채워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몸을 속이는 지혜인 셈입니다.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녀만의 규칙입니다. 국물을 떠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 먹기 위해서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지요. 이처럼 철저한 자기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온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그녀 역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목 디스크, 건강에 켜진 적신호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찾은 것이 바로 요가였습니다. 40 초반, 뒤늦게 시작한 요가는 처음엔 간단한 동작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굳어있던 몸을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가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 요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의 평온입니다.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안정까지 되찾은 그녀. 황주영 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젊음이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8배 나이에도 20, 30대가 부러워할 만한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심상선 님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남들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일터는 곧 그의 헬스장입니다. 비에 젖어 30kg은 좋게 넘을 법한 폐지를 나르면서도 그는 이게 다 운동이지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의 철봉,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심지어는 평범한 계단까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훌륭한 운동 도구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어디서든 몸을 움직입니다.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먹듯 그에게 운동은 삶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입니다. 그가 이토록 운동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에 허리에 병이 생겨 15년 전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시절을 겪고 나서야 그는 운동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 안 하면 금방 몸이 굳어버려요. 움직임도 둔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죠. 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 움직여줘야 몸이 살아나요. 그는 심지어 버려진 옷걸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턱걸이 기구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운동 없는 그의 하루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 주어진 환경을 최고의 헬스장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 심상선님의 이야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바로 부지런함과 마음가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83세 나이에도 6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섭님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7년째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놀이죠. 모든 게 즐거우니까 늙을 틈이 없잖아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팔순 노부부가 직접 가꾸는 펜션은 언제나 정갈하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밝은 그녀에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60대,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간암이 찾아왔고 2년 뒤 또다시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이은 3번의 암 수술은 그녀의 삶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가 가진 옷들을 친구들에게 전부 나눠줬죠. 살이 빠져서 안 맞는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곁을 지켜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지지했고 배움에 목말랐던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펜션을 관리하고 일이 끝나면 집 근처 수산봉을 오르며 둘만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늘 함께였던 부부. 김정섭님에게 남편은 세상의 어떤 바람도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내 인생의 바람막이를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섭님의 삶은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 결과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2015년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지만 고독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울 때 관계를 통해 그 허기를 채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한 젊음의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큰 고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수술, 그리고 3번의 암.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의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는 세 분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젊음은 단순히 주름 없는 얼굴이나 튼튼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돌보는 성실한 태도,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깊은 유대감. 이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짜 젊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젊고 활기찬 삶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와 무릎이 쑤셔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몸 상태에 한숨 짓게 되는 것, 혹은 젊은 날의 꿈을 접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리는 노년의 풍경은 종종 회색빛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세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60을 넘어 70을 지나 80에 이르러서도 청춘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명약이나 값비싼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건강과 젊음을 지켜낸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 환갑의 나이에 폴댄스를 시작해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선보이는 황주영 님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노인 포괄 평가에서 그녀의 노쇠 수준은 놀랍게도 0분, 즉 전혀 늙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시간은 어떻게 거꾸로 흐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그녀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신선한 채소와 버섯볶음, 그리고 흰살 생선, 영양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밥그릇처럼 작은 반찬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저도 모르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그릇을 써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적게, 하지만 골고루 먹으려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녀의 식사법은 더욱 독특합니다. 먼저 신선한 쌈채소에 밥이 아닌 반찬을 싸서 먹기 시작합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도 식사 중간중간 곁들입니다. 밥은 모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너 숟가락 정도만 먹습니다. 이미 다른 음식들로 포만감을 채워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몸을 속이는 지혜인 셈입니다.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녀만의 규칙입니다. 국물을 떠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 먹기 위해서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지요. 이처럼 철저한 자기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온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그녀 역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목 디스크, 건강에 켜진 적신호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찾은 것이 바로 요가였습니다. 40 초반, 뒤늦게 시작한 요가는 처음엔 간단한 동작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굳어있던 몸을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가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 요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의 평온입니다.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안정까지 되찾은 그녀. 황주영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젊음이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8배 나이에도 20, 30대가 부러워할 만한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심상선님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남들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일터는 곧 그의 헬스장입니다. 비에 젖어 30kg은 좋게 넘을 법한 폐지를 나르면서도 그는 이게 다 운동이지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의 철봉,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심지어는 평범한 계단까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훌륭한 운동 도구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어디서든 몸을 움직입니다. 마치 하루 3끼 밥을 먹듯 그에게 운동은 삶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입니다. 그가 이토록 운동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에 허리에 병이 생겨 15년 전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시절을 겪고 나서야 그는 운동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 안 하면 금방 몸이 굳어버려요. 움직임도 둔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죠. 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 움직여줘야 몸이 살아나요. 그는 심지어 버려진 옷걸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턱걸이 기구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운동 없는 그의 하루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 주어진 환경을 최고의 헬스장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 심상선님의 이야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바로 부지런함과 마음가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83세 나이에도 6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섭님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7년째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놀이죠. 모든 게 즐거우니까 늙을 틈이 없잖아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팔순 노부부가 직접 가꾸는 펜션은 언제나 정갈하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밝은 그녀에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60대,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간암이 찾아왔고 2년 뒤 또다시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이은 3번의 암 수술은 그녀의 삶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가 가진 옷들을 친구들에게 전부 나눠줬죠. 살이 빠져서 안 맞는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곁을 지켜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지지했고 배움에 목말랐던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펜션을 관리하고 일이 끝나면 집 근처 수산봉을 오르며 둘만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늘 함께였던 부부. 김정섭님에게 남편은 세상의 어떤 바람도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내 인생의 바람막이를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섭님의 삶은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 결과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2015년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지만 고독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울 때 관계를 통해 그 허기를 채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한 젊음의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큰 고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수술, 그리고 3번의 암.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의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는 세 분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젊음은 단순히 주름 없는 얼굴이나 튼튼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돌보는 성실한 태도,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깊은 유대감. 이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짜 젊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젊고 활기찬 삶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와 무릎이 쑤셔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몸 상태에 한숨 짓게 되는 것, 혹은 젊은 날의 꿈을 접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리는 노년의 풍경은 종종 회색빛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세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60을 넘어 70을 지나 80에 이르러서도 청춘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명약이나 값비싼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건강과 젊음을 지켜낸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 환갑의 나이에 폴댄스를 시작해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선보이는 황주영 님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노인 포괄 평가에서 그녀의 노쇠 수준은 놀랍게도 0분, 즉 전혀 늙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시간은 어떻게 거꾸로 흐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그녀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신선한 채소와 버섯볶음, 그리고 흰살 생선, 영양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밥그릇처럼 작은 반찬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저도 모르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그릇을 써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적게, 하지만 골고루 먹으려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녀의 식사법은 더욱 독특합니다. 먼저 신선한 쌈채소에 밥이 아닌 반찬을 싸서 먹기 시작합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도 식사 중간중간 곁들입니다. 밥은 모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너 숟가락 정도만 먹습니다. 이미 다른 음식들로 포만감을 채워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몸을 속이는 지혜인 셈입니다.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녀만의 규칙입니다. 국물을 떠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 먹기 위해서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지요. 이처럼 철저한 자기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온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그녀 역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목 디스크, 건강에 켜진 적신호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찾은 것이 바로 요가였습니다. 40 초반, 뒤늦게 시작한 요가는 처음엔 간단한 동작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굳어있던 몸을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가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 요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의 평온입니다.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안정까지 되찾은 그녀. 황주영 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젊음이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8배 나이에도 30대가 부러워할 만한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심상선 님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남들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일터는 곧 그의 헬스장입니다. 비에 젖어 30kg은 좋게 넘을 법한 폐지를 나르면서도 그는 이게 다 운동이지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의 철봉,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심지어는 평범한 계단까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훌륭한 운동 도구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어디서든 몸을 움직입니다. 마치 하루 세끼 밥을 먹듯
그에게 운동은 삶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입니다. 그가 이토록 운동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에 허리에 병이 생겨 15년 전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시절을 겪고 나서야 그는 운동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 안 하면 금방 몸이 굳어버려요. 움직임도 둔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죠. 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 움직여줘야 몸이 살아나요. 그는 심지어 버려진 옷걸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턱걸이 기구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운동 없는 그의 하루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 주어진 환경을 최고의 헬스장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 심상선님의 이야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바로 부지런함과 마음가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83세 나이에도 6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섭님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7년째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놀이죠. 모든 게 즐거우니까 늙을 틈이 없잖아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팔순 노부부가 직접 가꾸는 펜션은 언제나 정갈하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밝은 그녀에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60대,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간암이 찾아왔고 2년 뒤 또다시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이은 3번의 암 수술은 그녀의 삶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가 가진 옷들을 친구들에게 전부 나눠줬죠. 살이 빠져서 안 맞는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곁을 지켜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지지했고 배움에 목말랐던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펜션을 관리하고 일이 끝나면 집 근처 수산봉을 오르며 둘만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늘 함께였던 부부. 김정섭님에게 남편은 세상의 어떤 바람도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내 인생의 바람막이를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섭님의 삶은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 결과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2015년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지만 고독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울 때 관계를 통해 그 허기를 채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한 젊음의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큰 고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수술, 그리고 3번의 암.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의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는 세 분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젊음은 단순히 주름 없는 얼굴이나 튼튼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돌보는 성실한 태도,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깊은 유대감. 이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짜 젊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젊고 활기찬 삶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와 무릎이 쑤셔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몸 상태에 한숨 짓게 되는 것, 혹은 젊은 날의 꿈을 접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리는 노년의 풍경은 종종 회색빛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세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60을 넘어 70을 지나 80에 이르러서도 청춘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명약이나 값비싼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건강과 젊음을 지켜낸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 환갑의 나이에 폴댄스를 시작해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선보이는 황주영 님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노인 포괄 평가에서 그녀의 노쇠 수준은 놀랍게도 0분, 즉 전혀 늙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시간은 어떻게 거꾸로 흐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그녀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신선한 채소와 버섯볶음, 그리고 흰살 생선, 영양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밥그릇처럼 작은 반찬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저도 모르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그릇을 써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적게, 하지만 골고루 먹으려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녀의 식사법은 더욱 독특합니다. 먼저 신선한 쌈채소에 밥이 아닌 반찬을 싸서 먹기 시작합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도 식사 중간중간 곁들입니다. 밥은 모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너 숟가락 정도만 먹습니다. 이미 다른 음식들로 포만감을 채워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몸을 속이는 지혜인 셈입니다.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녀만의 규칙입니다. 국물을 떠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 먹기 위해서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지요. 이처럼 철저한 자기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온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그녀 역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목 디스크, 건강에 켜진 적신호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찾은 것이 바로 요가였습니다. 40 초반, 뒤늦게 시작한 요가는 처음엔 간단한 동작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굳어있던 몸을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가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 요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의 평온입니다.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안정까지 되찾은 그녀. 황주영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젊음이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8배 나이에도 30대가 부러워할 만한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심상선님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남들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일터는 곧 그의 헬스장입니다. 비에 젖어 30kg은 좋게 넘을 법한 폐지를 나르면서도 그는 이게 다 운동이지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의 철봉,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심지어는 평범한 계단까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훌륭한 운동 도구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어디서든 몸을 움직입니다.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먹듯 그에게 운동은 삶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입니다. 그가 이토록 운동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에 허리에 병이 생겨 15년 전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시절을 겪고 나서야 그는 운동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 안 하면 금방 몸이 굳어버려요. 움직임도 둔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죠. 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 움직여줘야 몸이 살아나요. 그는 심지어 버려진 옷걸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턱걸이 기구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운동 없는 그의 하루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 주어진 환경을 최고의 헬스장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 심상선님의 이야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바로 부지런함과 마음가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83세 나이에도 6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섭님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7년째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놀이죠. 모든 게 즐거우니까 늙을 틈이 없잖아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팔순 노부부가 직접 가꾸는 펜션은 언제나 정갈하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밝은 그녀에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60대,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간암이 찾아왔고 2년 뒤 또다시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이은 3번의 암 수술은 그녀의 삶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가 가진 옷들을 친구들에게 전부 나눠줬죠. 살이 빠져서 안 맞는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곁을 지켜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지지했고 배움에 목말랐던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펜션을 관리하고 일이 끝나면 집 근처 수산봉을 오르며 둘만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늘 함께였던 부부. 김정섭님에게 남편은 세상의 어떤 바람도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내 인생의 바람막이를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섭님의 삶은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 결과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2015년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지만 고독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울 때 관계를 통해 그 허기를 채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한 젊음의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큰 고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수술, 그리고 3번의 암.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의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는 세 분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젊음은 단순히 주름 없는 얼굴이나 튼튼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돌보는 성실한 태도,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깊은 유대감. 이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짜 젊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젊고 활기찬 삶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와 무릎이 쑤셔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몸 상태에 한숨 짓게 되는 것, 혹은 젊은 날의 꿈을 접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리는 노년의 풍경은 종종 회색빛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세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60을 넘어 70을 지나 80에 이르러서도 청춘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명약이나 값비싼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건강과 젊음을 지켜낸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 환갑의 나이에 폴댄스를 시작해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선보이는 황주영 님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노인 포괄 평가에서 그녀의 노쇠 수준은 놀랍게도 0분, 즉 전혀 늙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시간은 어떻게 거꾸로 흐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그녀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신선한 채소와 버섯볶음,
그리고 흰살 생선, 영양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밥그릇처럼 작은 반찬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저도 모르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그릇을 써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적게, 하지만 골고루 먹으려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녀의 식사법은 더욱 독특합니다. 먼저 신선한 쌈채소에 밥이 아닌 반찬을 싸서 먹기 시작합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도 식사 중간중간 곁들입니다. 밥은 모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너 숟가락 정도만 먹습니다. 이미 다른 음식들로 포만감을 채워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몸을 속이는 지혜인 셈입니다.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녀만의 규칙입니다. 국물을 떠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 먹기 위해서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지요. 이처럼 철저한 자기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온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그녀 역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목 디스크, 건강에 켜진 적신호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찾은 것이 바로 요가였습니다. 40 초반, 뒤늦게 시작한 요가는 처음엔 간단한 동작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굳어있던 몸을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가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 요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의 평온입니다.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안정까지 되찾은 그녀. 황주영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젊음이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8배 나이에도 20, 30대가 부러워할 만한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심상선님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남들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일터는 곧 그의 헬스장입니다. 비에 젖어 30kg은 좋게 넘을 법한 폐지를 나르면서도 그는 이게 다 운동이지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의 철봉,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심지어는 평범한 계단까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훌륭한 운동 도구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어디서든 몸을 움직입니다.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먹듯 그에게 운동은 삶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입니다. 그가 이토록 운동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에 허리에 병이 생겨 15년 전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시절을 겪고 나서야 그는 운동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 안 하면 금방 몸이 굳어버려요. 움직임도 둔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죠. 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 움직여줘야 몸이 살아나요. 그는 심지어 버려진 옷걸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턱걸이 기구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운동 없는 그의 하루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 주어진 환경을 최고의 헬스장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
심상선님의 이야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바로 부지런함과 마음가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83세 나이에도 6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섭님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7년째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놀이죠. 모든 게 즐거우니까 늙을 틈이 없잖아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팔순 노부부가 직접 가꾸는 펜션은 언제나 정갈하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밝은 그녀에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60대,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간암이 찾아왔고 2년 뒤 또다시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이은 3번의 암 수술은 그녀의 삶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가 가진 옷들을 친구들에게 전부 나눠줬죠. 살이 빠져서 안 맞는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곁을 지켜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지지했고 배움에 목말랐던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펜션을 관리하고 일이 끝나면 집 근처 수산봉을 오르며 둘만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늘 함께였던 부부. 김정섭님에게 남편은 세상의 어떤 바람도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내 인생의 바람막이를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섭님의 삶은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 결과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2015년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지만 고독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울 때 관계를 통해 그 허기를 채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한 젊음의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큰 고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수술, 그리고 3번의 암.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의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는 세 분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젊음은 단순히 주름 없는 얼굴이나 튼튼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돌보는 성실한 태도,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깊은 유대감. 이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짜 젊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 젊고 활기찬 삶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와 무릎이 쑤셔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몸 상태에 한숨 짓게 되는 것, 혹은 젊은 날의 꿈을 접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리는